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순천시장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인 가운데 전남 지역 코로나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낮은 치명률 등 그동안의 방역 성과에 대해서는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산단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어 완전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새 정부 5년의 시간을 지역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희망 이면에 걱정 어린 시선도 많았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국민들의 시선을 모았던 대통령 취임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연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정치적 공감이나 지지 여부를 떠나 시민들 마음의 저변에는 새 정부 성공에 대한 바람이 깔려 있습니다.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토균형 발전의 비전은 대단히 저희들은 환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정과제가 잘 이렇게 충실히 이행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하지만 정부 인수 과정을 통해 드러난 퇴행적 논란과 갈등, 지역 소외 현상을 두고 걱정스러워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양극화를 경계했던 취임사 대목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성장 중심의 방점이 주어졌고,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경우는 더더욱 첫 고위급 인사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차별적 현실을 이미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대로 갈라치고 지역으로 갈라치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 새로운 정부의 과제로 또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4일 발표된 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는 지역 소외에 대한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110대 항목 가운데 지역과 관련한 내용은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이 유일한 상황, 신설 예정인 항공우주청 대상지는 경남 사천으로 확정 발표됐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계획은 충남 신설 우선과 민간의료 청사진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민간의료 한 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좀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의료조차 갖춰지지 않은 전남의 경우는 공공의료라도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민간의 역량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은 시민들이 더 많았던 지역으로서 취임식을 바라보는 정서는 복잡 미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편차 없이 전 국민을 하나의 열정으로 묶어내는 진정한 연대의 실현이 출발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차관 인선에서도 장관에 이어 광주와 전남 지역 출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인사에는 전북 출신의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유재철 환경부 차관이 포함됐지만 광주와 전남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부적격 판정으로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여의치 않자 차관급 인사를 먼저 단행해 차관 대행 체제로 새 정부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노 전 시장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어 순천시장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대위의 재심 기각 결정으로 순천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던 노광규 전 시장이 결국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노 전 시장은 상식을 벗어난 공천으로 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분열과 혼란의 원인으로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당헌 당규상 부적격자를 시장 후보로 공천한 뒤 시민들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 노 전 시장은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선택권을 비웃고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불공정에 항의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천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소속 출마를 위한 구차한 변명이라며 순천 발전에 발목을 잡지 말라고 맞받았고 공천권을 따낸 오하근 후보 역시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철새 정치인은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 전 시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순천시장 공천의 부당함을 지적해온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소병철 의원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며 노 전 시장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노 전 시장은 앞으로 정치 일선에 나설 명분이나 동력을 얻기 어렵고 오하근 후보와 소병철 의원 역시 정치적 타격과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양측 모두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 전직 시장과 현직 국회의원의 대결로 확대된 순천시장 선거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지역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순천 지역 공천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참혹했다고 혹평하며 소병철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행위적 모니터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땅 투기 의혹을 받은 후보가 단수 공천되고 소병철 의원의 보좌관이 공천을 받는 등 지역 국회의원의 줄 세우기와 민주당의 패권 정치가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니터연대는 시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공천에 대해 소병철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유권자들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정당이 아닌 지역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의 시끄러운 공천을 놓고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개혁과 반성은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지방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세가 워낙 강한 곳이다 보니 전남의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지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단체장 선거가 그렇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12년간 치러진 3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 등에게 밀려 7, 8곳에서 패배했고 이 때문에 선거 직후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는 전체의 7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최근 3번의 선거에서 광양과 신안은 3차례 모두 민주당이 패했고 여수와 장흥, 장성은 2차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을 꺾었습니다. 선거에서 진 뒤 복당 절차를 거쳐 민주당 소속 전남의 시장 군수를 최근까지 20명으로 불렸지만 6일 지방선거를 또다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승리의 과제로 철저한 반성과 개혁 공천을 약속했던 민주당. 비록 졌을지라도 반성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식의 모습을 보이면 지선 결과는 보나마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천은 결국 역대 최악이라는 비아냥만 남았습니다. 민심의 눈과 귀를 닫은 채 정당의 정무적 판단만 앞세우는 모습에 민주당 자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0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박혀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좀 나아지겠지. 이제 이렇게 평등화가 되면 좋지. 너무 지역적으로 몰려 이제 한쪽으로 어디 그 편 나눠가지고 그런 건 좀 싫어. 당원 명부 유출, 여론조사 조작, 끝없는 재심 신청, 이딴 고발 등의 경선 후 폭풍. 잘못은 있는데 정작 잘못한 사람은 없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책임질 일도 없고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만 저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중잣대. 사과에 인색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무소속 후보들의 연합 전선이 꾸려지는 등 역대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라인이 끊어져 운영이 중단된 집트랙 제작업체를 상대로 고흥군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집트랙을 설치한 모 업체 측이 운영 중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해당 업체와 대표 등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습니다. 고흥군 측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설치 당시 안전율이 낮게 설정됐고 시공 잘못도 드러났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지만 업체 측은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계는 고흥군이 맡았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흥 영남면의 해상 집트랙은 고흥군이 30억 원을 들여 지난 2020년 7월 설치했지만 가동 한 달 만에 화물용 라인이 끊어지면서 2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꺾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남 지역의 코로나 방역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실제로 환자 발생률과 치명률 모두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타 시도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일까지 집계된 전남 지역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5만 8,444명, 10만 명당 발생률이 3만 470명으로 전국 평균 3만 3,455명을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405명, 치명률이 0.07%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또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2%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치 4.3%와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남은 노령 인구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것을 감안할 때 방역 성과가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백신 접종하고 검사하고 치료제 투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3월을 정점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고 감기처럼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칙을 잘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아마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사망자와 위중증 발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방역 지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 여수공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열흘간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화재나 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 사항 619건을 형사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4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감독이 이루어진 여천 NCC 여수 3공장에서는 지난 2월 열교환기 기밀 시험을 하던 도중 폭발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갈수록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대 26도까지 오르겠지만 산간 지역은 최저 기온이 12도 내외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5도에서 22도, 순천은 14도에서 24도, 광양은 13도에서 25도, 고흥은 12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또 광주는 13도에서 26도, 목포는 14도에서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여전히 흐리겠지만 파도는 오늘보다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긴 소매 옷과 모자, 자외선 차단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산단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에 묻어있던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어 매캐한 연기가 퍼지면서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폐기물 사이로 빨간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방제약품이 섞인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여수산단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일대에 매캐하고 짙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지나가는 운전자들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은 불과 수미터 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한 연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은 소방 인력 62명과 소방차 등 10여 대가 투입돼 7시간 만에야 완전 진화됐습니다. 화재 발생이 공장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폐기물에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가 섞여 있다 보니 진화에 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폐 페인트통에 남아있는 잔유물이 연소되면서 많은 연기가 발생해서 화재 진화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던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센터가 평일 주간에만 운영하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전남도 상담센터에서 통합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재택치료 상담센터 통합 운영이 포스트 오미크론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